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방암 환자분들 사이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낳고 있는 주제죠. 유방암 림프절 전이와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상훈 손해사정담님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림프절 전이 된 유방암 사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고민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분쟁의 핵심 쟁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에 림프절 전이까지 있다고 하는데도 보험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진단서에 림프절 전이암을 의미하는 코드가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병리 결과지엔 분명히 림프절 전이라고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에는 유방암을 의미하는 C50 코드만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병리 결과가 아니라 진단서 코드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이암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 의무 위반 논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상담자가 전이 되면 일반암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지만 실제 약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과 실제 보장의 괴리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보험사들이 진단 코드가 누락된 것을 근거로 소외감 보장만 가능하다고 판단해 보험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일반암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의 절반 이상 줄어들기도 합니다. 상담할 때는 전이 되면 일반암으로 보장된다고 들은 분들이 많던데요. 네, 그런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전이 시 일반암 지급이라는 말만 듣고 가입했는데 실제로는 유방암을 유사암으로 보장하고 림프절 전이에 대해서는 진단서에 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암을 부정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설명 의무입니다. 보험사는 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림프절 전이 시 일반암 보장을 받을 것으로 믿고 가입을 했고 보험사는 나중에 약관 조항만 앞세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된 판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즉 고객이 받은 설명과 보험사의 해석이 다르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병리검사 결과지에는 분명히 림프절 전이라고 써 있는데도 보험금이 안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리 결과지가 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지만 보험사는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병리 결과지는 보조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반드시 전이암을 나타내는 C77.0 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리소견서에 애가 림프절 전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에 해당 코드가 없다면 보험사는 일반암 보장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 전 반드시 진단서의 코드부터 확인해야 하며 코드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진단서 재발급이나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는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보험은 전이된 유방암도 일반암으로 보장할까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여성암과 별도로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특약을 따로 두고 있어서 전이암 진단을 받게 되면 여성암과 별도로 일반암 보험금도 지급됩니다. 즉 여성암 진단으로 1천만 원, 전이암 코드 C77.0 기재로 추가로 2천만 원, 이렇게 총 3천만 원까지 수령한 사례가 실제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구조는 모든 보험 상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가입한 보험 약관과 상품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진단서의 코드, 약관 설명 내용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질병인데도 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 어떤 진단서를 제출했느냐에 따라 보장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험금 청구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진단서에 림프절 전이암을 의미하는 C77.0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상 전이암 보장 여부, 일반암 인정 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보험 계약 시 상담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보험 청구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단서와 병리자료, 보험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보험사의 1차 거절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문 거절 이후에도 진단서 보완, 재청구, 조정 신청 등을 통해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많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험금 분쟁은 정보의 싸움입니다. 알고 있으면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보험금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